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점 A 0,1이고요. X축의 점 P T,0 P를 지나고 AP의 수직인 직선을 L이라고 할 때 오는 걸 몰라. 일단 이런 얘기를 하면 내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얘가 움직이는 점인데 그림 그려서 답 나오겠냐? 그건 아닌 것 같잖아. 저 점이 움직이는데 그림을 그리면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어차피 P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게 한 정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이니까 기울기를 구하려면 일단 델타 AP가 필요하잖아요. AP의 기울기는 뭐 나와요? 마이너스 T분의 1 나와요. 그럼 실제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L의 기울기는 뭐가 나오겠어요? T가 나오겠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L의 방정식은, 직선 L의 방정식은 y는 t 곱하기 x-t 이런 형태로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t가 1일 때 기울기는 1이다. 당연히 맞춰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3,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3,2를 직선에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럼 2는 t 곱하기 3-t 이게 되는 거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는 0이어서 t는 1하고 2가 나오고, 이 1하고 2가 결국 뭐냐면 여기 집어넣게 되면 직선 L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가 1일 때 하나 나오고 2일 때 하나 나오니까 두 개다. 참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제 디귿만 판정하면 돼요. 디귿. 직선 L 위의 모든 점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했으니까 y가 지금 누구예요? 얘잖아요.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t x-t 이게 ax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해하시죠? 이 식을 정리해서 써보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tx 플러스 t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뭐라고 했냐면 모든 점 x, y니까 모든 x에 대하여예요. 이런 무슨 부등식이라고 써요? 절대 부등식이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부등식의 항등식의 개념이라고 했죠. 절대 부등식. 이게 되려면 얘가 일단 a가 0이면 불가능해요. a가 0이 되면 이게 1차식이기 때문에 1차식은 직선의 형태라서 반드시 음인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양인 부분도 있겠지만. 알겠죠? 그러면 곡선이어야 되니까 a는 0이 아닌데 위로 블록이면 그래프를 아무리 위로 끌어올려서 그려도 모든 실수 x니까 결국 x축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죠.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a는 반드시 양수여야 되고, 두 번째 이 아이의 판별식은 x축하고 교점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접하는 것까지 허용되죠. 그림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돼야 한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얘가 지금 d가 음일 때고 얘가 지금 d가 0일 때니까 판별식 t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at의 제곱일 텐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걸 t의 제곱으로 묶으시면 1-4a거든요. 이렇게요. 어차피 이 값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1-4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a는 어떻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즉 최소값이 4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점 P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그림으로 풀려고 하진 말아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알겠죠? 네, 식으로 풀어도 별로 어려움이 없이 잘 풀리잖아요. 그죠? 네. 항상 그림이 우월한 것도 아니고 항상 식이 우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식이 더 적합할 것인가,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더 적합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다음 문제 봐볼게요. 1241번. 그림과 같이 직선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2등분한다고 했는데 직사각형의 면적을 2등분을 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되죠?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되죠. 물론 그걸 직사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부를 수 있긴 한데 직사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표현은 교육과정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두 대각선의 교점인데
실제로 대각선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직사각형의 특징이 뭐예요?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와 C의 중점을 찾거나 B와 D의 중점을 찾으면 되고 그 둘은 어차피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구해보면 A와 C의 중점으로 구해보면 3,2분의 9인가요? 근데 B와 D의 중점을 구해도 여전히 3,2분의 9죠. 직사각형의 성질이니까. 그럼 이 mx라는 놈이 이등분한다고 했는데 mx의 특징은 뭐예요? 원점을 꼭 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이 점이 지금 3,2분의 9니까 기울기를 구하려면 원점에서 3,2분의 9까지 기울기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즉 m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3이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수직인 직선이니까 a가 바로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걸 알겠죠? 아니 넓이 2등분이니까 이 점 또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9 얘가 바로 y는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이해하겠니? 정리하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2니까 플러스 2분의 13 되거든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m이라는 건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3 더하기 2분의 3 이게 되는 거고 계산하시면 3분의 22가 나올 거예요.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여전히 쉬운 문제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넘어가도 되겠니 아가들? 자 다음 문제 봐볼게. 이거 봐봐. 직각이등변 두 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이 그림만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메꾸고 싶어지거든요. 니네도 그러지 않냐? 안 메꾸고 싶니? 왜냐면 이게 그 피타고라스 증명에서 이런 기법을 쓸 때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메꾸고 싶잖아. 안 메꾸고 싶어?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거 연장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메꾸고 싶거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 각과 이 각은 여각이라 그래요. 합이 90도인 관계. 그럼 중간에 90도가 끼어 있으니까 여기가 얘가 돼야 되죠. 또 여각이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또 여기가 돼야 되죠. 왜냐면 여기 또 90도가 있으니까. 또 여각이니까 여기가 또 뭐가 돼야 돼요? 얘가 돼야 되죠. 또 얘가 돼야 되죠. 이해돼요? 즉 이렇게 메꾸고 싶은 이유는 여각에 의해서 이 세 개의 삼각형은 합동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 삼각형이 되게 중요한 삼각형이네. 여기의 길이가 4고 여기 길이가 3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럼 여기도 4고 여기가 3이 될 거니까. 그리고 여기도 4고 여기가 3이 될 거니까. 이해되겠니? 그러면 B란 점이 마 3,4인 걸 바로 알겠는데 C란 점 뭐가 되겠니? 1,7이 되겠니? 이해하겠지? 그래서 AB 더하기 CD는 그냥 뭐예요? 마이너스 12 더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5다. 결과적으로 제가 보조선 처음에 그은 거 있잖아요. 그냥 이게 모든 문제를 다 푼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선생님 직선의 방정식 다녔는데 왜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 안 하세요? 아니 왜 배우는 거야 그런 거. 필요하면 쓰라고 배우는 거야. 맨날 쓰라고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안 필요한데 왜 쓰는 거야 그런 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항상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면 최적의 풀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머리를 최대한 덜 쓰면서 답에 가장 빠른 속도로 접근할 수 있는 풀이. 물론 이런 생각을 하려면 평상시에 머리를 많이 써야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최적의 풀이라는 게 무조건 짧다고 최적의 풀이가 아니야. 그걸 떠올리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더 긴 풀이를 선택한 학생이 이미 답을 냈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최적의 풀이라는 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 개개인별로 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알았니? 근데 어쨌거나 나는 남들보다 답을 빨리 구하겠다. 이게 좀 초점을 맞춰줘야 최적의 풀이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어떤 풀이가 뭐냐면 되게 긴 풀이를 해놓고
어쨌거나 답이 나왔으니까 맞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맞았죠. 맞았는데 문제는 그걸 시험장에서 쓸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 풀이를 쓰게 되면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면서 내가 한두 문제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막 있어 말도 안 되는 기운 풀이를 해놓고 선생님 제 생각도 맞지 않아요? 제가 들어보면 맞았어요. 근데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주세요. 그게 찾을 이유가 없어요. 너 이런 생각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런 생각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니까요? 그거를 여기 계산 틀렸네 이걸 찾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음번에 그거 또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렇지? 좋은 풀이를 놔두고 안 좋은 풀이를 선택해서 복잡하게 계산을 하는 과정을 만든 본인의 실수인 거야. 그걸 실수인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좋은 풀이 보면 난 왜 저 생각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내 것도 맞는데 내 것 좀 고쳐줘요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 놈들 치고 수학 잘하는 놈들이 없어. 알겠니? 저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의 모양의 종이를 접었다고 했어요. 접었다는 건 뭐예요? 선대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선생님 그 도형의 이동이 아닌데 선대칭을 써도 됩니까? 그러니까요. 도형의 이동이면 선대칭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치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구하라는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세 점 B, C, D에서 직선 A', B'에 이르는 거리의 합을 구하라는 말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직선 A, B'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뭔가 도형의 합동, 닮음 이런 걸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좌표계를 도입해서 푸는 거죠. 그리고 원점은 아무 데나 잡아도 되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라는 인간이라면 원점을 당연히 A로 잡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것도 선생님 저는 원점을 C로 꼭 잡고 싶은데 뭐 이런 정신 나간 놈도 있는데 아니 애당초 왜 원점을 잡는 거냐? 왼쪽 아래에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A, B'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니까 직선의 식이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거리를 재기도 좋겠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약간 그런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고 원점을 지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 제 말 듣고 있어요?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얘는 이제 P는 2,0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좌표를 도입을 했잖아요. 얘가 0,0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기울기를 구하려면 PB'의 길이만 알면 되는 거네? 근데 PB'의 길이는 항상 저분 도형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게 뭐냐면 여기 각이 같다도 있지만 여기 선분의 길이가 같다도 있단 말이에요. 접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가 3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피타를 쓰시면 여기가 루트 5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선 각을 사용하지 않아도 저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2분의 루트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직선 AB'은 y는 2분의 루트 5x가 될 거고 거리 잴 거니까 일반형으로 고치면 이게 될 텐데 우리한테 뭐 하라고 했냐면 B랑도 거리를 재고 B는 뭐예요? 3,0이죠. C랑도 거리를 재고 얘는 3,3이에요. D랑도 거리를 재라 얘는 0,3이란 말이지. 알았니? 그럼 각각의 거리를 D1, D2, D3라고 할게요. 그럼 D1은 얼마예요? 3분의 3 루트 5니까 루트 5네요. D2는 얼마죠? D2 얼마야? 3분의 3 루트 5 마이너스 6이니까 루트 5 마이너스 2네요. 그죠? D3는요? 3분의 6이죠? 그죠? 그럼 2겠네. 그래서 답은 얼마다? 2 루트 5다 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고 문제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서 문제를 풀어요. 알겠죠? 근데 문제를 잘 읽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니까. 여러분들 경험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혼자 풀면서 왜 나는 선생님처럼 존나 빨리 해석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과정 중에서도 문제의 특징을 발견하려고 계속 애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점점 눈이 떠지는 거야. 알았니? 자, 다음 문제 봐볼게요. 선분 D2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선분 D2의 길이를 구하는 게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 내가 봤을 때는 AB의 길이 4루트 2, BC는 5, CA는 루트 17 있잖아. 봐봐. 물론 이렇게 푸는 게 온당한 방법은 아니에요. 나는 AB가 4루트인 걸 보고 이 4루트라는 숫자를 보면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니? 그렇지. 이렇게 수선을 내려보면 여기가 혹시 44인가? 이런 의심이 든단 말이야. 맞아? 근데 BC가 5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1일 거 아니야. 근데 피타성은 루트 17 나오거든? 맞아. 나 문제 다 풀어버렸잖아. 물론 아니면 나도 수선 내려서 피타 쓰려고 했어. 뭔지 알겠지? X랑 5-X.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생각 해보지도 않고 그나마 좀 괜찮게 푼다는 친구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뭐가 방법이 안 나오니까 수선이라도 내려볼까? 그럼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는 5-X고 여기는 4루트 2고 여기는 루트 17이니까 4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은 17-X의 제곱이다. 이걸 막 풀어서 X가 1이라는 걸 깨닫겠지. 그잖아. 근데 내가 아까 처음 했던 건 사실 수학적으로 올바른 방법은 아니야. 근데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서 내가 소위 던지기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툭 던져. 물리잖아. 그럼 그걸 풀면 되는 거야. 이것도 연습을 평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제 정상적으로 풀면 되거든요. 왜 연습을 하냐면 그래야 실제 시험에서 우연찮게 얻어 걸려가지고 순식간에 풀고 넘어가는 문제도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시간을 아껴서 좀 더 어려운 문제 시간을 쓸 수 있고 좀 더 어려운 문제 시간을 쓰면 풀 때까지 풀다가 못 풀었을 것 같은 문제인데 한 1분 추가되면 갑자기 풀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마다 다른 거지만. 알겠지?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좋은 성적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알았니?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피타 안 쓸 거야. 알았지? 마음에 안 들면 니는 써. 선생님이 뭐 했다고? 여기가 4루트인 걸 보고 혹시 44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루트 17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나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얘기지. 알았지? 이렇게 해서 얘들을 알았어. 그럼 D2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구할 건데요? 이거 안다고 D 길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1 내분점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것도 좌표 잡아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0,0으로 잡을게요. 그럼 여기는 4,0이 되고 얘는 4,4가 되는 거죠. 물론 얘는 5,0이 되고요. 이해되니? 그럼 D는 3대1로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지점이니까 여기 1,1이잖아. D 바로 보이지? 그러니까 원래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그려놓고 문제를 만든다는 얘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D2의 길이를 구하는데 2의 좌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2의 좌표는 뭘 가지고 풀면 될 것 같아요? 직선의 방정식이요. 직선의 방정식을 쓰면 될 것 같지 않냐, 아가들? 어차피 구하려는 게 D2의 길이고 D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기보다는 D의 좌표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직선 AC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면 답이 나올 거 아니야. 되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방금. 잘못 생각하면 D의 좌표 알았으니까 이제 E의 좌표도 알아야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직선 D도 구하고 직선 AC도 구해서 연립한 다음에 점의 좌표를 구해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거 아니야. 물론 그래도 답은 나오겠지만 느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D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직선 AC를 구해서 거리 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머리 쓰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알고리즘이 달라지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러니까 델타 AC를 구해봅니다. AC의 기울기는 겁나 쉬워요. 마이너스 3가. 맞아? 그러면 직선 AC는 Y는 마이너스 4X고 5,0 지나는 거니까 플러스 20이죠? 일반형 고치면 4X 더하기 Y 마이너스 20은 0이고요.
얘랑 1,1 사이의 거리를 잰 게 D2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D2의 길이는 루트 17분의 얼마예요? 15예요? 유리하시면 17분의 15 루트 7이 될 거고 P 플러스 Q는 얼마다? 32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17은 15루트 17 아니에요? 뭐라고요? 17은 15루트 17 아니에요? 17이라고 쓴 거야. 네, 그러니까 미안해. 알잖아. 선생님 17이라고 쓸 건데 그냥 빠뜨리고 간 거잖아. 고마워. 자, 다음. 아니, 여기 이렇게 써있는데 내가 설마 7이라고 쓰겠니? 그지? 죄송합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실수하는지 알아? 머리가 나빠서 그래. 내가 말을 하면서 풀잖아. 그럼 두뇌의 일정 영역을 니네한테 하는 말에 할당해야 한다고. 남은 것만 가지고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입 닥치고 풀면 조금 더 잘 풀어요. 제가 말을 하면서 풀어도 여전히 잘 푸는 좋은 머리를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1245번 PF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자꾸 좌표를 잡게 되는데 이 문제 역시 좌표를 잡으면 풀리는 문제예요. 근데 좌표를 잡는 이유가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좌표를 잡는다는 절대 아니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형의 어떤 모양에 따라서 좌표를 잡는 게 유리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합동이나 닮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랜덤하게 문제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풀이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여기서 PF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사실 전 P의 X좌표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좌표를 잡는 게 사실 훨씬 쉬워 보여요. 왜냐면 직선 AC는 Y는 3분의 2X 2분의 3X 이렇게 처리될 거거든. 그치? 그래서 근데 직사각형이면 매우 높은 확률로 좌표다. 누가 봐도 XY축이잖아. 그렇지 않니 아가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사실 이 직선의 방향 즉 뭐냐면 도형을 식으로 푸는 행위를 중3까지 하지 않거든. 고1 때 처음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고1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좌표를 잡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가 많아요. 왜? 그동안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좌표를 잡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좌표를 잡는 거 훈련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고2가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다시 중학생이 된 것 마냥 도형으로 푸는 게 더 쉬운 문제를 많이 내요. 왜? 좌표가 능사는 아니다. 좌표를 잡는 게 오히려 풀이가 더 길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고요. 고3이 되면 좌표를 잡아서 푸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적정 비율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뭐가 더 쉬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얘는 0,0이고요. 얘는 4,0. 얘는 4,6이 되겠죠? 중점이니까 뭐 4,3이 되는 거고 얘는 0,6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중요한 게 점 P는 Y는 2분의 3X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맞아?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어떻게 잡으면 좋겠어요? A, 2분의 3A라고 쓰면 중수입니다. 그럼 분수가 나오면서 계산이 꼬일 거 아니야. X좌표를 한 문자로 써야 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2A, 3A라고 잡으면 어때요? 그럼 분수 개수가 안 나오니까 더 편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뭐 이건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여튼 A, 2A분의 3A라고 잡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남은 조건이 뭘 사용해야 돼요? PG는 2P2다 이걸 사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PG의 길이는 사실 쉽게 나와요. PG의 길이는 뭐가 나오겠니? 6에서 3A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냐 아가들? 왜냐면 점 P의 Y좌표가 3A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가 3A라는 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PG는 6 빼기 3A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P2는 문제가 좀 달라요. P2를 구하려면 직선 AM이 필요하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직선
AM을 구할 건데 직선 AM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그냥 y는 4분의 3x라고 봐도 쓰시면 되죠. 그럼 3x-4y는 0이고 여기서 P2의 길이를 구해보면 5분의 6a-12a니까 맞나? 6a 그지? 그럼 5분의 6a 되겠네. 왜냐면 a는 지금 양수로 잡은 거잖아요. 됐냐가 될. 자, PG가 아까 얼마였어? 6-3a였지? 근데 이게 P2의 2배라고 했으니까 5분의 12a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네. 구하라는 건 PF의 길이, 즉 2a만 구하면 되거든요. 네. 5분의 27a가 6이다. a 얼마 나오니 그러면? 9분의 10 나오니? 따라서 PF의 길이는 9분의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직사각형이 나야, 날 좌표로 잡아줘. 그렇다면 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를 환영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좌표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246번 2,4와 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 ABC는 무게중심이 원점일 때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잖아. 점 B랑 점 C를 구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대충 그려보면 어떤 상황인 것 같냐면 대충 안 그렸네요. 네. 그냥 보기 좋으라고 B를 맞춰주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뭐 한 거냐면 여기가 A야. 2,4.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원점이라고 했잖아. 여기가 무게중심이면서 원점인 0,0이야. 알겠지? BC가 어디인지 사실 몰라도 돼. BC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있겠잖아. 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삼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정삼이면 꼭지점 A에서 무게중심을 통과하는 걸 그었으니까 중선이잖아요. 그런데 정삼각형은 중선과 수선이 일치하잖아. 수직 이등분선까지 일치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수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게다가 무게중심이니까 너네 여기 2대 1인 거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니? OA를 1대 3으로 외분하는 외분점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눈에 다 뻔히 보이는데?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겠잖아. 그치? BC가 어디 있냐가 이제 중요해졌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B 이런 데 있고 C 이런 데 있을 거라고 했잖아. 근데 나는 한 점도 알고 기울기도 알기 때문에 BC가 어디 있는지 전혀 궁금하지가 않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직선은 뭐가 나오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게 나오겠죠? 물론 뭐 정리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5다 이렇게 써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기울기 좌표꼴을 전개해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형으로 답을 쓰겠죠. 그죠? 네. 근데 선생님 답을 제가 이렇게 쓰면 틀리나요? 라고 하면 아니요, 안 틀려요. 이렇게 쓰면 안 틀립니다. 근데 중학교 시험일수록 이거 틀렸다고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네, 고등학교 시험이면 틀렸다고 잘 안 합니다. 근데 왜냐면 저는 저런 모양이 이런 모양이 저는 더 좋거든요. 왜냐면 정점이 보이잖아요, 한눈에. 아, 얼마 지나는구나. 얼마 보기 좋아요. 물론 기울기 좌변꼴도 0, 마이너스 2분의 5를 지나는구나 이게 보이지만 그거보다 더 뭔가 좀 더 처음에 어떤 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직선을 구했는가 더 눈에 잘 들어오죠. 그죠? 자, 다음 1247번 보겠습니다. 원의 넓이가 4파이라는 말은 내저번의 반지름이 이란 얘기거든. 아니?
너네 이거밖에 안 보이니? 여기서 뭐 하나 더 보여. 딱 문제를 보자마자 알겠어. 빠박! 눈에 보인다고. 문제의 특징을 봐. 그렇죠. 이거 직각삼각형이에요. 뭘 보고 하냐면 얘의 개수랑 얘의 개수를 곱하면 12인데 얘의 개수랑 얘의 개수를 곱하면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곱의 합이 0이면 두 직선 수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이 수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되니? 이해돼? 자, 그래서 이 수직을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친구들아. 실제로 숙제할 때 이 수직을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은 문제를 유심히 보지 않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가뜩이나 머리도 나쁜데 문제도 유심히 안 보면 문제가 어떻게 풀리겠어요? 안 풀리지. 쌤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y는 0은 x축이에요. 아시죠? x축이 있고 하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그리고 하나는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이 정도만 할까요? 불필요한 거 좀 제가 좀 안 그리고 싶어 해가지고 x축하고 얘가 4x 3y는 0이고 얘가 3x 더하기 4y는 3a라고 하죠 뭐. 아니 마이너스 3a는 0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됐어. 근데 또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이 안에 뭐가 있다고? 이 접하는 원이 있다는 얘기잖아 친구들아. 많이 친구들 맞지?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치? 여기가 직각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접선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랑 같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2예요. 왜냐면 원의 중심하고 이렇게 수선을 연결하면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정사각형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의 내접원을 언급하면 거의 이걸 물어봅니다. 직각삼각형의 내접원을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그 직각 쪽에 있는 접선의 길이가 사실 반지름이다 이거예요. 저 2를 알려준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2를 가지고 A를 찾아내라는 얘긴데 A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냐라고 하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A, 0이네요. 맞아 안 맞아? 야 이거 길이 얼마냐? 그걸 어떻게 알죠? 라고 생각하고 있지 지금 다. 맞아요? 여기 길이는 5분의 3회예요. 여기 길이는 5분의 4회예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뭘 어떻게 알아? 야 이렇게 수선 내리잖아. 그럼 이 삼각형 있지? 선생님 표시해놓은 이 삼각형 보여? 얘 기울기 얼마라고? 3분의 4라고. 즉 여기가 3대 4대 5란 말이야. 맞아? 근데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닮음이에요. 그럼 얘도 3대 4대 5일 거 아니야. 근데 5에 해당하는 게 지금 뭐냐면 A야. 그러니까 제일 짧은 건 5분의 3A야. 제일 긴 건 5분의 4A야. 선생님 이런 짓을 왜 하는데요? 니네가 지금 구한 이 있잖아. 원의 반지름. 접선의 길이지. 얘는 뭐하고 같냐면 5분의 3A 더하기 5분의 4A 마이너스 A를 2로 나눈 거하고 같아. A는 10이야. 선생님 저 이거 뭔지 모르는데요. 알려줄게요. 알겠죠? 자 이게 뭔지 왜 뭔지 모를 수밖에 없어. 내가 이유를 알려줄게. 자 방금 선생님이 사용한 식은 뭐냐면 이거야. 근데 내가 이거 보여주면 다 하나같이 또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 그거 알아요. 갑자기 아는 상태가 되거든요. 자 볼게요. 왜 갑자기 아는 상태가 되냐. 직각삼각형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직각삼각형은 뭐에 의미가 있는 거냐면 원의 반지름이 접선의 길이와 같아진 것만 의미가 있는 거고 직각이 아니면 상관없어서 직각이 아닌 삼각형을 제가 그렸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여기의 길이를 구해봐라. 즉 한 접선의 길이를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를 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니네가 하는 짓거리가 결국은 이거야. 아 여기가 X면 선생님 여기도 X잖아요. 그렇지. 그럼 여긴 C-X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긴 B-X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도 C-X고 여기도 B-X니까 이 둘이 더하면 A랑 같은 거잖아요. 그럼 A라는 건 C-X 더하기 B-X예요. 그래서 이걸 X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2분의 B 더하기 C-A가 나와요. 헤헤 이러고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공식으로 외우게 시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아무도 외우지 않습니다. 왜냐면 2분의 B 더하기 C-A라고 외워봐야 B가 어딘지 C가 어딘지 A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들이 문제를 푸는 거 보면 다 하나같이 뭐하고 있냐면 실제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얼마 빼기 얼마, 얼마 빼기 얼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자 이제 이 공식이 무슨 뜻인지 알려줄게. 알겠지? 여기도 X잖아. 맞아? 삼각형 세 변이 있는데 원 밖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은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길이를 구하고자 하는 접선을 가지고 있는 변이 있고 안 가지고 있는 변이 있거든. 가지고 있는 변은 더하고 안 가지고 있는 변은 빼서 2로 나누시면 접선의 길이가 나와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의미를 이해를 못하면 공식을 못 쓰는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위에다 쓴 공식을 다시 써볼게. 자 무슨 뜻이었냐면 이미 접선의 길이를 알아요. 그럼 접선의 길이 2는 어떻게 한다고? 이 접선을 가지고 있는 변은 5분의 3A하고 5분의 4A예요. 안 가지고 있는 변은 A입니다. 이걸 2로 나누면 된다는 뜻이라고.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 이거 그냥 10인 거야. 이렇게 문제를 푸는 학생이 있으면 니네 어떻게 이길 거야? 못 이긴다고 알았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걸 진짜 니네가 모르는 공식이야? 너네 다 알잖아. 다 할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나온 공식인데 다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거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서 사용하는 학생을 거의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다른 건 그렇게 증명 싫어하면서 이거는 증명하면서 푸는 거거든요. 맨날 증명하면서 풀고 있어요. 왜?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 공식이. 그래서 선생님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야. 머리 멍청해요 선생님도. 선생님 그냥 눈이 좋아. 알았어? 이런 걸 잘 보면 부족한 머리를 극복할 수 있다니까요. 알았니? 이거 잊지 마세요. 알았죠? 근데 아마 잊을 거예요. 그럼 또 얘기해 줄게요. 괜찮아요. 예. 이걸 사용해서 문제를 쉽게 푸는 걸 제가 되게 자주 쓰고 애용해요. 애용하기 때문에 제가 또 쓰고 사실 여러분들 이것만 놀라운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이거 찾은 것도 놀랍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그래. 근데 이거 모르는 내용 아니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내가 이 길이 왜 찾았겠냐? 처음부터 이거 쓰려고 찾은 거야. 그냥 니네가 이걸 쓸 줄 모르면 이걸 찾겠어 안 찾겠어? 그럼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저거 써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지. 근데 찾아본 적이 있으면 아 달변 이용해서 길이를 구했군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보는 게 많아지잖아. 그러면 아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 근데 보인 만큼 알게 되는 것도 좀 있어. 그래서 잘 보려고 하란 말이야. 문제의 특징을 잘 보려고 하세요. 근데 니네 자세히 안 봐보고 아이씨 몰라 어려워. 가서 질문해야지. 체크 이지라고 했으니까 안 느는 거라고 수학이. 알았니? 유심히 보세요. 자, 세 점에 대해서 A,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P, B, 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Q 이렇게 읽으면서 막 구하지 마. 그냥 뭐라고 생각해. P 구할 수 있군. Q 구할 수 있어. 그냥 이러고 넘어가. 알겠지? 물어보는 게 A, P의 길이. 그 다음에 Q와 A, B 사이의 거리. A, P, Q의 넓이. 이렇게 귀찮냐 이거? 의미가 없어요 문제가. 유의미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니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P의 좌표를 구해볼까요? 진겸아, P의 좌표 불러봐. 응? 4 1대2잖아 7이 마이너스 2로 9 감소했잖아.
그러면 p 1당 3 감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7이 3 감소하면 4네. 미안하다. 4. 2,4. 됐죠? 그러면 AP의 길이는 얼마예요? 얘는 숫자가 좀 단순해서 그냥 루트 10이라고 바로 구해도 되겠죠? 제가 원래 두 점 사이 그래프 공식 안 쓴다고 했잖아요. 기울기 이용해 쓰는 거 더 좋아한다고 했죠? 얘는 충분히 사이즈가 작아서 그냥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럼 Q는 태민이가 구해볼까? 저요? 저희라고 하면 시간 벌지 마. 빨리 불러. 8,0. 그렇지. 자, 직선 AB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델타 AB 구해야 되네. 그지? 델타 AB 얼마니? 3이니? 그지? 그럼 직선 AB는 y는 3x-2인 거네. 그러면 Q와 AB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게. D는 뭐가 나오겠어요? 루트 10분의 22 유리하시면 5분의 11 루트 10 나옵니다. 알았죠? 네. 세 번째, 삼각형 APQ의 넓이를 구하시오. 지금 P가 네분점이기 때문에 이 P는 직선 AB 위에 점이라는 사실을 좀 이용하라고 이 문제 설계한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이 D가 사실상 뭐란 얘기예요? 높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삼각형 APQ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인 AP 루트 10 곱하기 방금 구한 높이인 5분의 11 루트 10을 사용하시면 11이다. 그냥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이해됐나요? 시간이 다 돼버렸네. 예. 두 문제가 남았는데 마지막 문제가 사실은 좀 짜증나요. 내신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두 문제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알겠죠? 예.